자, 오늘 장이 되게 생각보다 강하죠? 예, 어제 환율 때문에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오늘도 환율이 상승세가 조금 멈칫하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GPT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자, 혹시 여러분들 그 LG에너지솔루션 갖고 계신 분 계세요? 50만 원짜리라서 없으신가? 포트에 배터리주 하나씩은 갖고 있죠. 배터리주. 채팅창에 사고 팔고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내가 배터리주가 뭐 SKC든 SKIT든 뭐든 간에 배터리주 하나씩 갖고 있다. 한번 남겨주세요. 뭐 갖고 있어요? 네, 채팅방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내가 배터리주 하나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뭐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수익이 준 분도 많을 수 있고 예. 있어요? 뭐 갖고 소재주고 많이 갖고 있어요? 다들 1월 달에 배터리주 안 된다 그랬죠? 성일하이텍 갖고 있어요? 성일하이텍은 요새 좀 많이 올라왔죠. 에코프로 갖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아, 엔솔, 하나기술은 조금 힘드시겠네. 코스모화학 요새 조금 튀었죠. 첨보도 갖고 계시고. 코스모화학은 저도 갖고 있다가 뭐 지난주에 조금 짧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SKI 갖고 계신 분들 이노베이션은 조금 힘들죠. 예. PNT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시간 이야기일 거고. 예. 코스모 신소재도 뭐 최근에 올해 정말 턴어라운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코스모 그룹이 허시잖아요, 허시. 그쵸? 대우건설은 배터리가 아닌데, 예. 배터리 이야기 드렸는데. 동아기업 갖고 계시고. LG엔솔은 없으시네요. 예. 인버스 갖고 계시다고? 자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시장을 가지고 방향성을 논해. 예. 방향성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논했어요. 그죠? 방향성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 요새 시장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인기 없어요. 그쵸? 인기 없는 게 아니라 뭐 인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 오늘 스튜디오 미러도 아시겠지만은 뭐 받지 못하셨겠죠. 여러분들. 워낙 경쟁률도 셌고. 한 주 받으셨어요, 찐이님? 오늘 스튜디오 미러 따상 갔잖아요. 따상. 요런 장이에요. 요새 장이. 요새 장이. 따상 따상. 자, 한번 오늘 양봉 시간을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참 강해요. 예, 저도 어저께 인제 주식 클래스에서 이게 보면 시장 좀 같이 보면 사실 미국은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것 때문에 오늘 쪼끔 신경이 쓰였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신경이 안 쓰여도 될 정도로 강한 장입니다. 예, 시장 이야기 좀 하고 제가 양봉 선생이니까 음 글자 크기. 자, 오늘 양봉 선생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 준비를 요렇게 적어 봤어요. 사실 주식이 대부분이 종목 장세예요. 종목 장세. 예. 오늘 우리는 어떤 걸 다룰 거냐 하면 올해 정시가 종목 장세다. 큰 그림에서 종목 장세. 결과적으로 올해는
종목 장세란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종목 장세의 좋은 점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시장은 대부분 주식은 대부분이 종목 장세예요. 예. 종목 장세예요, 종목 장세. 내가 뭘 사느냐, 예.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많이 쉽게 말해서 시장 치수보다 이 키보드 왜 이래 이거? 에헤, 비업자가 먹었네요. 이제 쉽게 말해서 매매를 잘해야 돼요. 매매를,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정하면 가장 너무 노멀한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박스권이라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종목 장세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이야기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못 했는데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쨌든 큰 변화가 왔어요. 주말에. 예. 그쵸? 예. 사족이 너무 길어요. 자, 잘 왔는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생긴 거예요. 예. 그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달러 강세가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요거는 멈춘 거예요. 이게 일본 기준으로 요렇게 생기면 이건 멈춘 겁니다. 이건 멈춘 거고 멈췄단 말은 이제 쉽게 말해서 대형주가 팍 치고 가기에는 조금 버거워진 거예요, 대형주가. 이게 의미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오늘 좀 오르고 개별종수 갑니다마는 달러화가 어쨌든 101 정도에서 멈췄죠. 물론 다시 내려올 겁니다. 다시 내려올 건데 어쨌든 간에 한번 훅 빠졌다가 쭉 내려오다가 한번 또 훅 빠졌다가 올해 하락폭의 절반을 돌렸어요. 그쵸?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잘 보시면 달러화가 올해 요만큼 하락했다가 하락폭의 절반을 돌렸어요. 절반.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약 달러로 이제 장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다가 이제 하프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뭐 좋다고 막 오늘 아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깐 밥 먹기 전에 이노뎁 이런 건데 이노뎁도 거의 상한가 스멜이었죠. 이거 글자 좀 크게 해달라고. 네.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관련주죠. 맞죠?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오늘도 지금 많은 상승 종목들이 다 AI 관련주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긴 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요거는 환율이 튀어 오른 부분은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건 꼭 기억하고 가세요. 나중에 후환이 없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뭐 팔고 사고 현금 비중 확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5670 고버스 투자 확대 이런 건 아니에요. 고버스 투자도 똑같아요. 인버스인데 25670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거. 이 인버스 투자도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이라 생각을 해봐요.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2,750원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 배열은 역배열이죠. 역배열. 60일선, 빨간색 21선, 5일선 역배열이라 그래요. 역배열에서 21선 매물을 음봉으로 맞았죠. 그 다음에 이거 코버스 25670 인버스 하락하는 거. 근데 거래량 감소. 그러면 뭐죠? 뭐긴 뭐야? 이건 아직까지 완벽한 상승이라 보기 어려운 거죠. 이 친구가 완벽한 상승이라 보기 어렵다면 지수가 오늘 양봉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좋은 게 뭐냐 하면 시장이 좋은 게 이게 약 달러가 멈춤에도 불구하고 이 큰일 났네. 키보드 이거 나갔는데 기업자. 외국인 수급 변화가 없다. 현재로서는.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아마 아침에 요거는 배터리고 뭐 잠깐만. 배터리 AI 디스플레이 뭐 콘텐츠 등등이 있죠. 오늘 종목은 어제 종목이니까 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안 팔잖아요. 200억이면 이건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별로 변화 없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요렇게 지금 나스닥이 11,700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은 제 기준으로는 11,700포인트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나스닥은 11,700포인트. 예.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11,700포인트 깨지면 그때 조금 불안하게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왜 11,700이냐? 이게 저점 대비해서 대략 15% 이상 오른 자리예요. 오른 자리고. 그리고 S&P 500은 4,000선이에요. 아직 공간이 많죠. 예. 그래서 그냥 급등했다가 5월선을 이탈한 정도예요.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정배열이에요. 발열정자. 정배열이고. 그리고 다우는 최근에 좀 이제 강하고 이런 장황이에요. 외부 요건은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장이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면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777까지 왔어요. 770이 되게 중요한 자리죠. 코스닥 770, 코스닥은 여러분들 기억할 자리는 735가 되고요. 그것도 글자를 좀 크게 해드릴까? 개별주라도 시장의 어떤 중심축은 딱 갖고 매매하셔야 돼요. 네, 코스닥에서 735라는 자리를 생각하시고 770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게 주봉으로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장 나빴던 자리가 6월달 증시예요. 6월달. 그래서 작년 6월달 요 자리예요. 6월달. 그러니까 지금 힘만 놓고 보면 이제 뭐 800 돌파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하지만 이제 770이라는 자리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실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 관점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수 기준으로 이틀 연속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질문 잘 주셨는데 코스닥이 훨씬 세죠. 참 신기하죠. 이게 왜냐하면 달러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코스닥이 세냐면 요렇게 이게 달러가 오르면 쉽게 말해서 외국인 수급이 힘이 약해집니다.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치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어요. 하이닉스도 재미없고 모비스도 재미없고 맞죠? 재미없어요. 그나마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편안해. 그쵸? 근데 이제 SDI나 삼성 SDI나 LG엔솔 갖고 계신 분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LG엔솔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54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을 1월 초에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돌파할 확률이 되게 높죠. 삼성바이오 갖고 계신 분은 재미없어요. 삼성바이오. 정말 재미없어요. 맞죠?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감 잡으셨어요? 뭘 내가 매매해야 될지? 바이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바이오 아세요? 바이오가 나쁜 게 아니고 어디에 보냐에 달라요. 최근에 보면
자, 삼천장 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바이오가 나쁜 장인가? 아니요. 바이오 좋아요. 예. 우리가 이 배터리 이야기 안 해도, 아니, AI 이야기 안 해도 바이오 좋은 장이야. 제넥신은 약간 잡준데도 제넥신도 움직여요. 아, 젠백스예요, 젠백스. 바이오 나쁘지 않죠? 바이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좋은 장이 헛다리 짚고 있으면 되게 나쁜 장이고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은 대부분 종목 장세로 가냐 하면은 왜 그래요? 그러긴 왜 그래? 20년도가 무슨 장세라 그래요? 금융 장세라 그랬죠. 그쵸? 금융 장세. 20년도가 무슨 장세든 금융 장세. 이게 양적 완화였죠. 돈 풀기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약달러 시대였어요. 약달러 시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21년 우리나라가 21년부터 22년도 2년간 뭐였어요? 요게 역금융장세라 그래요. 양적 긴축이에요. 돈 재기예요. 돈 재기. 돈을 이제 옥죄는 거. 그래서 뭐예요? 강달러 장세예요. 돈을 막 그래가지고 돈을 재어왔잖아. 그럼 23년도는 뭐예요? 23년도 이후에는 똑같아. 돈이라는 게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역실적 장세예요.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는 어떻게 놓고 보면 성장주가 오히려 빛을 봐.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그나마 실적이 돌아서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실적이 이제 나쁠 게 없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또는 어떤 거냐면 이에서 우리 먼저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 항공주에서 경험을 했어요. 화장품주에서 경험을 했고, 맞죠? 코로나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기억나시는 분은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 역실적 장세의 또 하나 이면은 뭐냐 하면 이 강달러가 멈춰요. 그래서 성장주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역실적 장세. 그럼 이러고 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러면 만약에 24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뭐 25년도는 예를 들어서 다시 금융장세로 가요. 아니죠. 예, 다시 금융장세로 가요. 다시 돈을 풀게 돼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실적을 말은 빼먹었는데 사실 이 중간에 이제 실적과 금융장세를 다시 가요. 이렇게 요렇게 사이클이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돌아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온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한 70% 오른 게 사실은 화장품이거든요. 우리 급등주 빼고 화장품 같은 애들이 한 7, 80% 올랐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맞잖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랑 제주항공 매매할 때가 언제예요? 작년도 이맘때가 9,000원대였죠. 제가 9,300원대 요때 말씀드렸죠. 제주항공 매매할 때가. 지금이 17,000원이니까 70% 올랐단 말이에요. 70%나 올랐어요. 70%. 70% 올랐죠. 예. 그거 지우지 마요. 예, 저기 우리 황금 세례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대로 남겨두세요.
중계방송 보는 등. 네, 저분 별표 칠해 주세요. 중계방송 와서 해 보세요. 예. 자, 그리 말씀드렸는데 요게 인제 70%가 올랐어요. 요게 인제 요런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러면 실적이 돌아서는 그 섹터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정말이라니까 주식이. 진짜 나빠 가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럼 요렇게 실적이 돌아서는 섹터가 언제 주도주가 됩니까?"라고 묻는다면 실적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가냐면 실적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애들이 실적이 나올 때. 반도체, 자동차에. 반도체, 자동차에서 실제적으로 정확히 보게 되면 자동차보다는 반도체. 반도체, 만약에 반도체 종목에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을 딱 찍어 주잖아요, 인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얘들은 또 못 가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사실 요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근데 올해 가만히 놓고 보면 올해가 왜 요렇게 갈 수밖에 없냐 하면은 생각보다 올해는 삼성전자는 최악의 실적을 보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돌아서거나 인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성장주들이 전성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시가총액이 100 조예요, 100 조. 100 조. 110 조인가? 110조 정도 돼요. 110 조죠? 1 126 조네요. 126 조. 뭘 자꾸 종목 달라 그래. 이거 사. 으씨, 내가 빚졌어? 갑자기 욕이 나오네 씨. 알아서 사. 뭐야? 와 가지고. 에이씨, 안 해. 방송 안 해요. 씨. 내가 빚졌냐고. 어? 이거 여러분들 12시 반 한 2 시까지 해요. 2 시까지 하는데 그 10 분을 못 다리고 무슨 거지처럼 와서 종목 달라 그래. 알아서 사. 네, 알아서 사서 알아서 매매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응? 저희가 이거 밥 먹고 뛰어와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뭐 내가 뭐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못됐어요 왜 이렇게? 예? 왜 이렇게 못됐어? 사람부터 되세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사 가지고 그냥 어차피 아무거나 사도 올라. 근데 아무거나 샀는데도 만약에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쳐 보세요. 아시겠죠? 아, 네. 기분 나빠서 매매 못 해 먹겠네. 참, 착한 분들이 계시니까 진정을 하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주식을 약간 올해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보셔야 돼요. 역발상으로. 무슨 말 아시겠죠? 주식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식은 꿈을 먹는다 그래요. 네, 주식은 꿈을 먹는데. 꿈. 꿈이 뭐예요? 모멘텀이에요.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아시겠죠? 예.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주식 있잖아요. LG화학이 있어요. 음? LG화학.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라 그러면 또 안 사.
LG화학 사셔야 돼요. 예, LG화학은. 이 회사가 지난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LG화학이 주가를 가만히 봐봐요. 작년도 그 험한 장이 우리 22년도 장이 어떤 장이었죠? 25년도 장은 추세적인 하락장이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봐 드릴게. 이거 주가에 그러면 안 돼. 이게 보면 봐봐. 요게 내가 조금 좀 전에 막말해서 미안해요. 다른 분들은. 22년도 장은 추세적으로 하락장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쵸? 근데 LG화학의 주가는 어떤 상이었냐면 추세적으로 상승장이었어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은 몰라도 뭐예요? 이 회사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야. 예? 강한 종목. 그러면 이 회사가 LG화학이 작년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6월 달에도 장이 빠졌었고요. 덜 빠졌고 9월 달도 장이 폭락을 했었고요. 그쵸? 근데 다른 종목보다 빨리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그럼 LG화학을 사야 되는 거야. 6,800원짜리 천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 68만 원짜리라도 한 주를 사야 돼. LG화학의 매출 비중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좀 전에 꿈을 먹는다 그랬죠. 꿈이 모멘텀이거든요. 음. 그쵸? 근데 LG화학이란 기업이 자 보면 석유화학 비중이 75%, 그다음에 정보 소재가 있고 패널이 있어요. 패널 라인 안 좋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시간을 두고 LG화학의 정보 소재 부분의 매출 비중이 커져갑니다. 시장에서 2025년도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비중 자체가 거의 50%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때 오히려 수혜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폴리에틸렌, ABS, 에폭시, PVC, 가소제 전부 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대로 좋아지는 거고 그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질 않는 거죠.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죠. 돌아서는 거. 게다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쪽에 해당하는 거지. LG화학이 북미에다가 배터리 소재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 안 되는 거 잘라버립니다. 국민연금 지분 갖고 있는 건 다음의 문제. 그래서 22년도 11월 달에 미국 테네시에 양극재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주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는 포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안 갈 뿐이지 사야 되는 거죠. 왜 굳이 SDI가 날아갈 때는 안 사고 또 SDI 날아가니까 또 LG화학은 또 안 삽니다. 그럼 도대체 안 사시는 그러면서 왜 종목을 달라 그러십니까? 종목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데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 네? 의지가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종목은 오늘도 보십시오. 그냥 대충 찍어도 못 먹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 일주일 내내 배터리 그러면 그냥 코스모 신소지 그냥 사도 먹어. 근데 이제 자신이 없을 때 뭘 하는 거냐 하면 그걸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뭘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에는 9번, 그 다음에 3번, 5번, 10번 쪼개서 살 수만 있다면 주식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식을 10번 이상 사본 적 있어요? 한 종목을? 당장 그거부터 한번 해 보세요. 하루에 한 종목을 하루 동안 10번 이상 나눠서 사 보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9시, 9시 반, 10시, 11시 반, 12시 반 딱 그 시간에 한번 해 보시라. 처음엔 어렵죠.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시키냐 하면 이렇게 해 보면 내가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시장 다 쓸데없는 소리야. 시장은 내가 조금 찍어 드리면 돼. 그냥 여러분들은 종목을 찾지 말고 첫 번째는 기술을 먼저 배우세요. 종목은 맨날 바뀌어요. 네. 저희가 더구전자라는 기업을 잘 알고 있는데 제 채팅방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종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리고 안 갈 때는 더럽게 안 가요. 오늘 말 막 할게요. 예? 더럽게 안 가요. 나 한 달 동안 2-3주 동안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버텼어요. 이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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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근데 이걸 인제 여러분이 못 갖고 와요, 혼자 하면. 못 걸고 온다고. 냅다 이때 팔아먹습니다. 언제 파냐 하면 대부분 요때 팝니다. 요럴 때. 냅다 팔아요. 주식이 끝이 어딨어. 그죠? 냅다 팔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무조건 나눠서 사 보세요. 계속 나눠요. 그다음에 주식을 최대한 잘게 사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잘게 사는 것부터. 처음에는 하루 동안, 그다음에는 한 종목을 한 달 동안 사 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사 봐요. 지겨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십시오. 매일 사는 게 나을지 매일 한 주씩 20일 동안 살지.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주봉도 보게 되고 일봉도 보게 되고, 예? 일봉도 보게 되고 주식을 오전에 사는 게 나을지. 어차피 주식 하나만 살 거야. 그러면 장중에 다 보여요. 아, 오늘은 원웨이구나. 원웨이구나. 근데 오늘 날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인다고. 왜? 내가 두 번째 매수는 언제 하죠? 지금이 1시 6분이면 1시 반에 할 거거든. 그럼 또 보여. 이게 생각보다 길이 쉬운데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대로 종목 오늘 내 뒤끝 장난 아니야. 씨. 종목 뭐 살지 모르면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 다 나오는 거잖아. 예? 기관 사는 종목 따라 사라고 그냥. 코스닥 찍어 놓고 기관 사는 종목 사면은 무조건 먹는다고 절반 이상. 왜 뭐 사야 될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몇 배 특정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기관들 사는 종목만 찍으면은 먹어. 지금 이 종목 다 때려봐요. 안 올라가는 거 있는가? 아니 이 쉬운 거를 왜 안 하시는 거야? 예? 근데 이래서 이제 안 내키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목을. 맞죠? 예. 안 하면 돼. 만약 BH가 오늘 떴어. BH가. BH. 그러니까 BH가 떴어. 저거 PCB 업체.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10번 나눠서 한번 사 봐요. 올랐다고 못 살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없던 거래량에서 이제 기술주를 한번 봅시다. 여기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죠. 여기 보면. 분봉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겠죠. 21,300원대. 자, 지금부터 그냥 30분 단위로 12번 나눠서 하는 거 12번. 그럼 앞에 30분 빼고 막판에 30분 빼요. 그럼 9시 반부터 사. 그냥 사면 되잖아요. 사고. 올랐는데 뭔 고민을 해. 어차피 한 주 사는데. 또 10시 반 되면 또 사. 또 사. 또 사.
그럼 되잖아. 그럼 내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이 가격 정도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항상 주가를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자 그냥 경험인데 바닥 잡으려 하지 마세요. 주가를 바닥 잡으려 그러는 순간 가는 게 무슨 말 아시겠죠? 주가를 바닥 잡으려 그러지 마요.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저거 바닥이겠는데 하면 그때부터 들어가요. 그때부터. 저거 바닥 같아. 그럼 저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저거 바닥이겠는데 하면 그때부터 들어가. 그때부터 저거 바닥이겠는데 이 여러분들이 알아. 여러분들이 뭐 모른 척 하는 거지. 나 이거 바닥 같은데. 쟤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쟤 갑자기 내 책상에 레시피 갖다 두네 저거. 아무래도 나 저 썸 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 입던 옷을 입고 희죽희죽 웃고. 어. 대충 안단 말이야. 그 정도는 알아. 그 정도를 모르면은 그냥 혼자 살아. 아시겠죠? 혼자 사는데 저거 바닥인데 싶으면 그때부터 들어가요. 종목 아무나 찍어봐요. BH 말고 그냥 찍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 오랜만에 움직인 종목 중에서 ICD라고 있어요. 아우 징하게 안 움직인 종목이에요. 오늘 좀 움직였네. ICD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자 습관적으로 이제 주가는 10,000원짜리고 근데 시가총액이 좀 뭐 약간 뭐 좀 1,000억이야. 2,000억 정도야. 2,000억이고 2,000억. 아 그러면 기관들보단 개별 종목이겠구나.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봤더니 없던 거래량이 터진 거야. 그러면 9,000원짜리가 팍 튀었으니까 이 회사는 엄청난 힘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힘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ICD가 내가 알기로는 ICD라는 회사가 그냥 이런 회사였거든. 어떤 회사? 저는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올레드, OLED, HDP 애처 회사라고. 아,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구나 이렇게 나온 거. 근데 그런데 이거 뭐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혹시 공시가 나왔나? 그랬더니 공시가 하나 나왔어, 나오기는. 2월 1일 날 실적이라고. 한번 애들이 봅니다. 그랬더니 실적이 적자 전환이야. 에이씨. 예? 적자 전환이네. 아, 헤이. 그러면 ICD는 뭐야? 실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네?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쳐봐요. 호텔 사이트에 친단 말이 딱 검색을 해. 이렇게 ICD라고. ICD 주가라고. 그러면 아마 관련 게시판이 있을 거야. 어쩌고저쩌고 애플 어쩌고 저쩌고 올레드 어쩌고. 근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OLED 관련주야. 예를 들어서. 그쵸? 어쩌고 그게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왜냐면 주가 올라갔으니까. 별로 없네요. 게시판도 없고. 뭐 없어요. 예, 토론방이 있나? 토론방까지 들어가요. 애들 뭐라고 욕을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뭐 애들 뭐 개판입니다. 토론방 원래 애들이 질이 안 좋아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감사합니다. 아이 싸다. 역시 개형 탑픽이노. 뭐 ICD 난난다. 오늘 뭐요? 형님들. 오늘 키우면 오늘 작업률이 의미 없다. 이런 것도 클릭할 필요도 없어요. 적자 전환 감사합니다. 풀었으면 조용해라 이것들아. 들어온 놈 주식. 야는 너무 조용하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잘 모르겠죠. 그럼 또 공시 봐요. 공시라 봐서 없어. 뉴스 이제부터 조금 보면
여기 딱 하나 있네요. 예. 그럼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겠구나. 예. 여기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겠구나. 이거 메타 같은데? 예? 메타 같은데? FHD 8.5세대 중소형. 이거 메타 같은데 메타. 메타죠. 얘가 메타 말고 갈 게 있나? FHD 장비. 드라이에츠 식각 장비. 8세대 화이트 LED. 딱 주가 움직인 시점이 메타 같은데? 메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느낌은 메타야. 어떻게 보게 되면. 왜 최근 이번 주 흐름을 궤적을 추적해보면 다 메타 쪽이거든요. 삼성 갤럭시 20부터 갔으면은.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일단 큰 그림을 봐요. ICD가. 어차피 적자야. 그죠? 근데 우리가 기술적 관점에서 월봉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바닥 대비해서 30% 이상이 올라오면 추세 돌렸다 보세요. 개별주들은. 시장 지수는 10에서 15%가 올라오면 지수는 추세 돌렸다 그래요.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코스피 2365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65를 꺼둔 거예요. 지수는 10에서 15%를 되돌리면 그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강세장이야. 강세장이라. 그냥 이게 강세장이라고. 이 자체가. 요까지가 베어마켓 랠리고 요 위까지는 강세장이에요. 또는 박스권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가 올라오면 이 주식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추세를 돌렸다 그래요. 그럼 7,000원 기준으로 8,000원 잡고 대략적으로 38, 24니까 1,400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만원대 중반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ICD라는 기업은 결정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고가는 온 거예요. 온 거죠. 오고 이런 것도 볼 줄 아시면 좋은데 어쨌든 없던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기관들이 매매했을 리는 없고. 개인들 공매도 칠 일도 없고. 잠깐만요. 이게 네. 후보볼 놓고 봐서는 사실 기관이 핸들링한다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사실 이 종목을 내가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또 뭘 봐야 되냐 하면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일봉을 보면 못 찾아요. 일봉을 보면 그냥 오늘 뭐 이거 올랐다 이틀 쉬었다 오른 거 5일선. 뭘 봐야 되냐면 이 친구가 진짜 힘이 세게 들어왔는지 볼 때는 분봉을 딱 보면 돼요. 한 60, 30분 정도 봐가지고 여기서 잘 보세요. 딱 땡겨가지고 안 쉬고 이까지 가버리죠. 그리고 안 쉬고 멈추죠. 그 다음에 멈췄다 또 가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땡긴 애들이 아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 나눠 사는 애들인 거예요. 쭉 들어와요. 쭉. 쭉 들어와요. 이런 애들이 진짜 오래 가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이런 종목을 딱 봤는데 리스크 요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좋은 것만 말했어요. 리스크 요인은 과연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냐
얼마를 매매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걸 보는 거는 뭐냐 하면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량 거래 대금. 보통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 이상장은 대줘야 돼요. 50억. 내가 100만 원을 매매하든 1000만 원을 매매하든. 무슨 말 아시겠죠? 주식은 거기까지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1000만 원 매매하는 사람이야. 1000만 원 매매한 사람이 최소 이 주식을 1000주를 핸들링 할 거예요. 그죠? 1000주를 핸들링 할 거예요. 1000주를 핸들링 하기에는 호가가 너무 얇아. 내가 1000주를 매매하는 정도라면 최소한 1000주가 한 두세 호가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거래가 활발하니까 충분히 1000주 정도 매매하면 상관없는데 쉽게 말해서 1000주를 매매하기가 조금 벅차요. 그러면 베팅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500주로. 이렇게 수량 조정을 하는 거예요. 수량 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팔고 싶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에 팔고 싶을까? 어쨌든 올라왔어. 항상 내가 주식을 살 때는 한 번만 더 곱씹어 봅니다. 얼마에 팔고 싶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주식을 어떤 신호에 팔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요. 어떤 신호에. 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팔걸?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요 주식은 하필이면 이제 만 원짜리에 들어온 거예요. 만 원짜리. 그러니까 만 원짜리는 우리 여러분들 같이 공부한 것에 의하면은 그냥 저는 이걸 적용을 해요. 9,300원, 9,700원, 1,300원, 1,700원, 11,500원을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단수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최소한 11,000원을 넘기면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11,000원을 찍고 TS를 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매매를 해요. 트레일링 스탑을 그래요. 수익 보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지면 매도하라.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빠지면 매도하라는 전략들을 보통 써요. 보통 3에서 5% 쓰죠. TS 전략. 안 해보셨구나? 그렇겠지, 안 해봤겠지. 이게 어깨에서 팔라거든요. TS 전략이 여러분들이 책에서 봤던 어깨에서 팔란 이야기예요. 고점을 찍고 고점 대비해서 3에서 5%가 밀리면 팔아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오더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만 원이란 주가가 오게 되면 얼마에 팔고 싶어 하냐 하면 가격도 많습니다만은 두 자릿수에 대한 욕구도 많아요. 즉 얘는 11,000원 넘고 나면 아마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들이 물량을 이렇게 눌러 놓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11,000원 넘기고 나면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1,800원이에요. 내가 주식을 지금 봤어. 사는 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 사람은 11,000원을 넘기고 나면 팔 거니까. 근데 어떤 게 이제 요건이 걸리는 거죠? 그때 다음 문제가 베팅을 적게 하면 되는 거. 주식은 안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주식은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나는 건 중요한데 주식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주식을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긴 한데 얼마를 사요? 얼마를 사요? 그 다음에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를 얼마를 사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에코프로가 그래 말씀하신 대로 상한가를 가요. 에코프로가 막 상한가를 가. 응? 똑같아. 이게 상을 가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를 상한가를 가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 이기용님 글 잘 보시네.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이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니까 갑자기 배터리 전체를 다 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니까 귀신같이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니까 코스모 화학까지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슈팅의 정도를 보고. 그럼 내가 코스모 화학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옆에다가는 오른쪽 차트에는 코스모 화학을 띄워놓고 왼쪽에는 에코프로를 띄울 거예요. 야, 내 이름까지 가르쳐 드리면 되나? 배터리 BM을 산다고? 자, 이게 뭘 지금 의미하냐면 잘 보세요. 오늘 에코프로가 글쎄요. 최근 6개월 들어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요? 뭐가 움직이는? 원래 배터리 소재 움직이면 약간 콩고물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장비로 떨어져요. 장비로. 그러면 그냥 PNT 같은 종목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담아가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45,000원이 저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삼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 내려면 잘라버리면 되지. 근데 내가 여기서 세게 갈 것 같아 그러면은 100만 원 사면 되는 거고. 아유 잘 모르겠어. 그럼 조금 갈 때는 30만 원 사면 되는 거예요. 왜? 한 친구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55만 원을 54만 6천을 돌파한다에 1월 초순부터 베팅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아까 본 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내가 안 갖고 있잖아.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슈팅이 나면 아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7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LG화학에 대한 나의 믿음에 조금 확신을 가지고 양봉이고 5일선 돌파니까 3일 만에 여기서 추가 매수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일 동안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양봉이 셀 때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지 말고 하다 보면 한 주, 세 주, 한 주, 두 주, 두 주, 한 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뭐가 생겨요. 그게 차트 공부예요. 그게 차트 공부예요. 나무가 아까 움직였잖아요. 그죠? 나무가 움직였어요. 나무가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매매 엄청 잘했던 친구잖아요. 그래도 얘도 똑같은 거. 항상 주식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 변동성이 꺾이는 가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나무가는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시가. 그렇죠? 근데 한번 시세가 났다가 죽다가 이틀 좀 죽다가 다시 가는 주가들은 웬만하면 안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디 갔어? 이 자리죠. 딱 기가 막히게 여기서 죽어버린 장대음봉이 나왔으니까 이 죽어버린 시세에서 지난번에 그거를 시가로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던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가지고 이렇게 쉴 때는 웬만하면은 이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MP란 종목이 다시 한번 팍 움직였을 거야. 얘는 아예 위치 자체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딱 봐가지고 내가 좀 이 친구가 좀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자, 오늘 이런 종목 있어요. SKC가 제압 눈에 발표해요. 실적 최악이야. 뭐 어제 보니까 막 실적이 어제 보니까 뭐 실적이 개판 나왔어. 적자에다가 오늘 읽어봤더니 전부 다 나쁜 이야기야. 지금 캐리 프로토콜 관련주 다 상한가야. 묻지 마. 자, 이것도 역발상이야. SKC가 어저께 실적이 개박살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다 나빠.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해두면 이렇게 정리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중요하고 매매가 대형주들은 특히나 이렇게 적어놔야 돼. SKC가 막 그림이 나빴대 실적이. SKC 모멘텀은 SK 넥슬리트, KCFT, 넥시온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올해. 작년도까지 동박 사업이 나빠서 실적이 나빴다면 지금 배터리의 중심이 뭐예요? 실리콘 응급제죠. 실리콘 응급제죠. 24년 양산 목표죠. SKC가. 반도체 솔믹스는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주전자재료가 어쨌든 날랐어요. 어저께 장 끝나고. 다시 시장에서 언급돼가지고 대주전자재료가 7만 원을 찍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선을 지금 넘기고 있어. 이 자리를. 그럼 이 자리 돌파할 때 봄배팅이죠. 한 주 살다가 두세 주 사는 거죠. 자, 이거 돌파할 때 한 주, 두 주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8만 원 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한 주 사다가 딱 두 주, 세 주 사는 거고. 그리고 다음 타겟이 기술적으로 보니까 장대음봉이니까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얼마냐면 92,000원이네. 딱 오늘 자리네. 오늘 자리야. 여기 팔 거야. 팔면 안 돼. 저 같은 사람들 여기서 더 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딱 정확하게 92,000원까지 왔어. 그러면 뭐해 시장에서. 음극재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SKC 같은 경우는 물론 붙이기 나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야 돼. 이거 지금 SKC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가장 좋은 시그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SKC. 이평성도 뭉쳐있고 실적 발표도 했고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치자니 조금 미안하고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비중이 많이 좀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눌리라니까 좀 어색하고 왜? 실적까지 확인했거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아까도 맞지만은 이 회사의 모멘텀이 기존 폴리 빼고 모빌리티하고 이렇게 전지박하고 언급제가 있는데 잘 보세요. SKC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넥슬리스 KCFT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SKC라든지 SKIT, 일진머테리얼즈가 다 나빴던 게 이쪽이 전부 다 동박, 환율 때문에 원가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SKC는 넥슬리스를 가지고 커질 회사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넥시온이에요. 이게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그래서 제가 오늘 실리콘 응급제 자료를 안 올려놨나? 지금 배터리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실리콘 응급제 CNT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리사이클링. 그러면 SKC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오늘이 매수 시점이에요. 딱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보라 그랬죠? 일중 흐름 봐야 돼. 보통 한 15분 봉이나 30분 봉 쳐보면 돼요. 그럼 얘를 보고 보면 시장의 힘은 개장하고 9시, 10시까지가 가장 강해요. 10시까지, 11시까지, 10시, 11시까지 가장 강했던 친구는 그 다음날 혹시 시장이 흔들려도 최소한 SKC는 9만 7, 8천 이상을 지켜줘요.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 뭐가 어렵? 저거 저점이었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바닥 잡을 하지 마요. 바닥 어떻게 잡아? 저거 저점이었구나. 그때부터 들어가면 돼. 기준선 정해놓고. 그럼 얘는 뭐죠? 기준선이 97,000원 잡으면 되는 거야. 97,000원 딱 잡아놓고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요? 돌파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은근슬쩍 SKI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나온 것 같지만은 충분히 이 친구도 이렇게 지금처럼 보면 61선 자리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오면서 아, 요거 55,000원 저항이겠구나 하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공략하는 SKC에 앞으로 그림이 궁금할 때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SKC 앞으로 그림이 궁금해요. 오른쪽 그림이 궁금하다고. 이게 어디로 갈지 궁금해. 물론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이쪽에다가 쟤보다 먼저 움직인 비슷한 회사의 주가를 띄워 놓으면 돼. 비슷한 자리에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거의 비슷한 자리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흐름을 보는 거예요. 돌파를 하고 또 돌파를 했네.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5일선이네. 어쨌든 올라가던 주가가 한 번 쉬니까 또 매수야. 한 주 한 주 사도 이때는 두 주를 사는 거예요. 이때 한 주를 사고 이는 기다려야죠. 왜 기다려야 돼요? 3원봉이잖아. 기다리고 다시 한 주를 사고 두 주를 사고 세 주를 사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주를 사든 기다리든 지금 한 주 사고 또 한 주 사고 기다리든 그럼 자율이 또 붙었죠? 그럼 또 사. 그럼 나 얼마나 짜릿해요.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잔고가 내가 되게 편해요. 가면은 사고 세게 사면 세게 가면 더 사고 안 가면 내 생각보다 쉬는 속도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잘 가던 주가가 원봉이 두 개 나왔으면 한번 기다려보고 이틀 연속 5일선 이탈했다. 아까 말했잖아. 그럼 기다려. 왜? 나쁜 거니까. 저 3일 훈련 줄여야 되는데 줄일 것까지 뭐 있어요? 아니 확 죽어버린 게 아닌데 제일 힘이 세게 들어온 게 요거잖아요. 이 죽어 내가 사실 공략한 자리까지는 버텨주잖아요. 그리고 딱 다음 올라가면 다시 한 주 사는 거. 한 주 또 사고 두 주를 사고 즉 3병 배웠잖아요. 양봉 3개니까 당연히 다음 올라가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울보다 안 갔으면은 에이 이제 이 정도부터 할 때 약간의 그 디테일함이 들어와요. 사양봉 원래 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사는 걸 멈춰요. 그러고 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춤추다는 올려요. 허리춤을. 최저 55,000에서 다시 이제 밴드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선을 요렇게 올리겠죠. 63,000원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은 2365라고 적어놨지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2580이 있고 2700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올해는 조금 전에 좀 테크닉한 걸 말했는데 진짜 올해는 종목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딴 게 아니라 종목 장세는 결정적으로 아까 봤던 요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역실적 장세란 이 단어가 정말 이쁜 단어예요. 대형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안 갈 때가 찐장이에요. 삼성전자가 가는 순간 개피 보는 게 나중에. 그래서 고수들은 삼성전자 매매를 안 해. LG전자 매매 안 한다고. 모비스 매매 안 해. 철저하게 기억을 하세요. 안 해. 안 한다고. 딱 세트 플레이 해요. 저기 김대성님 이 종목 갔다 왔다 하지 말고 항상 주식을 할 때 딱 세트를 정리하라고. 내 세트에 포트에 내가 배터리 얼마 배터리 20 AI AI나 로봇 AI 로봇 30 바이오 10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놔야 돼. 대중소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섹트로 나누세요. 섹트로. 오케이? 섹트로 나누라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나누지 말고 그거는 하나만 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나누지 말어. 그는 자기 자산에 맞게. 여러분들이 억 단 이상 매매하면 LG 엔솔 이런 거 매매해요.
이런 거 매매, 큰 거 매매해. 그래서 3% 뛰기 하라고. 한번 5천만 원 질러가지고 미수 딱 쓰고 간다 할 때 딱 가고 실을 주고. 근데 내가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좀 작은 거 하시면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주식. 또 엔캠이라는 회사도 있어. 진짜 안 올랐거든요. 이런 회사 올라. 여러분 올라요, 올라. 마침 오늘 좀 화가 좀 많았는데 좀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그래서 한번 샤우팅을 했더니 속이 시원하구만. 지금 한국경제TV가 이번 주 월화수목 관심주 데이예요. 관심주 데이. 이 시간은 양봉 선생이고 관심주 데이라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 진행을 했고 내일 8시부터 또 제가 내일 아침에 욕 안 지를게요. 욕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내일 10종목, 모레 10종목을 안내를 드려요. 안내. 그래서 내일도 오셔가지고 종목 달라 그랬잖아. 종목 좀 가져가서 돈 좀 드시고 수익 났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응? 이야기 좀 해. 이야기 좀 해. 이야기 수익 나서 고맙다고. 응?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돈 많이 버시고 그 희한한 회사들한테 고생하지 말고 딱 방법 가르쳐 드리잖아. 맨날 7050 때려. 내 방법 가르쳐 드리잖아.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안 하시는겨? 그리. 에? 딱 때려. 뭐가 오늘 올라가는가 때리라고. 근데 내가 모르겠어. 그럼 제끼고. 모르면 제끼고. 잡주도 많아. 잡주도 많고. 예? 아니면 그보다 더 쉬운 거 아까 말했지. 무조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기관들 사는 것만 족쳐. 예? 외국인은 도저히 모르겠고 그냥 기관들 사는 것만 필터링해도 무조건 반띵 이상이에요. 이 테크닉스도 보면 그냥 기관들 들어오면 그냥 먹는 거야. 왜? 그냥 두고. 뭐 어렵게 검색기 돌리고 혼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뭐 원형 바닥이 어떻고 이런 거 어려운 게 하지 말어.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꾸 잘게 사다 보면 차트 도사가 돼요. 차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급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차트가 뭐가 어려워? 진짜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두 번째 이야기 드리는데 또 잘게 사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은 주식의 차트 매매의 도가 트십니다. 이게 종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가지고도 쪼개서 사는 사람들은 수익을 냅니다. 물타기라 절대 그러지 마. 주식은 물 타는 거 아니야. 이게 물타기야? 이걸 매집이라 그래. 매집.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일봉이든 분봉이든 간에 가는 힘에서만 사요. 저는 대놓고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더보전자 갖고 있고 오늘 좀 팔았어요. 지금 같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이 회사가 갈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하나의 탑을 그릴 때는 이 회사가 재료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찢었어. 딴 애들 다 가는데. 자, 봐봐요. 자, 같이 공부합시다. 기도가 아니고 공부합시다. 차트도 만들 좋아. 이 회사 메타고 뭐 다 있어요. 회사 공부는 다 끝냈어. 미치게 안 가는 거야. 근데 딱 와. 사.
두 주 샀어요. 뚫었으니까 거래량 실었어요. 간다. 아씨 기다려. 에이. 자 이연봉이 왔어요. 지금도 잘 보세요. 이연봉이 왔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지면 기분 나쁘죠. 어쨌든 내 마음속에는 짧게는 7,000원, 조금 깊게는 6,800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양봉이죠. 요때는 내가 여기서 두 주를 샀지만 일단 자신 있게 한 주 사는 거야. 내 진짜 베팅은 언제 들어가죠? 이거 다시 돌파할 때. 찐 베팅은 딱 한 주 사는 거. 또 살려고 했는데 안 가니까 또 기다려. 벌써 5일이 시간이 지났어. 뭐 어렵나? 유튜브 댓글 보면서 욕도 좀 해주고 꾹꾹꾹 하면 돼. 좋아요 누르지만. 어씨 빠져버렸어. 에이 뭐야. 기다려 일단은. 기다리지. 딱 돌으면 간다. 근데 요때 이제 또 요때 또 두 주 팍 사버리는 거야. 아 이때는 못 사. 그런 습관 하면 안 돼. 무조건 간다 할 때 조금 한 주 한 주 사다가 훅 빠지면 스탑. 그러다 딱 간다 할 때 딱 사는 거예요. 이때 두세 주 팍 사버려. 또 대기 쏘갔네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딱 하는 거 요거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에이 간만.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안 팔아 이거는. 왜? 이 주식은 보통 목표가가 항상 목표가는 요런 자리가 정해놓고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요새 이런 주식이 보면 여러분들 이 어려운 MC넥스 올라간 거 보실래요? 얘는 좀 더뎠네. 스마트폰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말한 01170 SKC도 충분히 제가 볼 땐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있을 친구예요. 이보다 높은 가격이 있을 친구예요. 이거를 고점 대비 계산하면 절대 된다 안 돼? 안 돼요. 20만 원은 그냥 옛날 가격이야. SKC는 출발점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은 83,000원부터 시작해야 돼. 83,000원.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83,000원, 83,000원 가면 작사를 낸다. 근데 그보다 조금 가격 88,000원 가면 다 날릴 생각하고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종목만 매매합니까? 이 종목 어차피 비중 15% 이상 못 가져갈 주식이죠. 그럼 나한테는 또 다른 이런 걸 하는 동안에 또 5개 정도의 종목이 있어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하나. 그래서 섹트하고 똑같아요. 주식을 할 때는 섹트는 섹트대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렇게 나눠요. 배터리가 어떻게 하든 지금 장이 어딘 줄 알잖아요. 지금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위치에 위치 내 종목에 정배열 종목을 하나 넣고 정배열이 뭐죠? 이게 추세 추종 매매 계속 가는 종목. 어쨌든 04하나 5150 SM 엔터테인먼트가 폭등을 하잖아요. 그럼 엔터주 하나 넣고 엔터주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배열 종목 하나 넣고 근데 SM이 마음에 안 들면 SM 라이프를 매매하면 단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알아서 뭐야 이씨 갑자기 올라 오늘 말 방송이 넘어갔네. 예? 그러면 그냥 나는 거는 YG까지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배열 종목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정배열 그리고 박스권 그리고 바닥권 근데 요것도 비중을 또 나눠요. 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장이 지금 정배열 종목이면 당연히 추세 추종 매매 비중을 높이고 장이 박스권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실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 종목이 박스권도 있어야 되고 내 포트에는 아까 더보전자처럼 시장보다 강한 신고가 종목도 있어야 되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SKC 같은 이제 바닥 종목도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 두드려봐.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BH나 기판이 움직여. 그러면 이런 쪽은 기판 같은 거는 다 때려봐야 돼요. 응?
기판은 혼자 때리면 안 돼. 다 때려봐야 돼. 특히나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라. 기판 관련주가 뭔데요? 네이버는 그냥 놔두나? 그냥 쳐. 네? 그냥 치면은 나와. 기판 관련주가 뭐라고. 이 좋은 세상에 다시 한 번만 더 종목 달라 그래 말아. 답이 욕을 하네. 두드리면 되는데 GPT한테 안 물어봐도 돼. 기판 관련주 뭐예요? 그러면 알아서 다 나와. 기사는 기사대로 다 나와. 그냥 BH도 때려보고 코리아 서킷도 때려보고 뭐 다른 거 다 때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회원 가입해가지고 전문가랑 같이 하면 아까 말한 이 10번 나눠서 하는 거 이거 같이 하시면 돼요. 주식은 종목은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고 뭐 전문가랑 뭐 가입하고 어디 회원 유료 가입하시면은 나눠서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저도 똑같아. 이런 거 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배열하는 거 요거 차이 뿐이에요. 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채팅방이 나오는 것처럼 아니 씨 코리아 서킷도 가고 대덕전자 가는데 왜 심택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제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말이지 이게 있잖아요. 뭐 심택은 어쩌고저쩌고 FCPG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지금 장은 있잖아. 삼성전기 안 가도 기판은 간다. 왜? 개별주 장세니까. 그래서 삼성전기 간다고 기판 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기 안 가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더고전자 날라갔으면 LG노텍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고전 또 그건 또 별개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상한 LG는 이럴 때 안 가네요. 근데 더고전자는 가죠. 자화전자도 가죠. 희한하네. 요런 게 이제 공부예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한 거예요. 종목 달라고 전문가 가입하지 말어. 쪽팔려. 전문가도 쪽팔리고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주식 짬밥이 여러분들 저는 나이가 좀 돼요. 네? 저는 나이가 좀 되는데 새파랗게 어린 것들한테 가입하고 대표님 그럴 거 아니야. 더러워서 안 그래? 우리 한국경제TV 쪽금융가든 다 이게 딱 그 나오라가 있는데 저 밖에 사파리들 봐봐. 인터넷 가입들. 개나 소는 대표래. 개나 손 대표는 개뿔 혼자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고 뭐라 그래. 얼굴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사람들. 나가라 그러고. 싸가지 없는 놈 시키. 맞아 안 그래? 종목은 그런 문자가 올 거야. 뭐 HC 선착순 100명. 오늘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게 문자 올 거야. 저녁에 유엔젤 급등. 3,000원 공략 99% 수익. 다음 주 유엔젤을 누르실 분들은 다음 종목은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선착순 100명. 양봉 하창봉 선생 이렇게 딱 올 거야. 링크 클릭. 가는 순간 여러분들 개 털리는 거야. 그리 잘났으면 네가 해라 이 자식. 종목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 텐션이 업됐는데 오늘 방송 올리지 마세요. 오늘 안 돼. 오늘다가는 한국경제 유튜브 올리지 마. 오늘 양봉 선생님 올리지 마시고 이거 망했어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욕을 해가지고.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좀 들어갑니다. 우리 그 CG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하지만 제가 내일 10종목 모레 역종목 종목을 내일 드릴 거예요. 이번 주가 한국경제TV 오늘장 뭐 사지 스페셜 주간이에요. 스페셜 주간이라서 내일은 제가 세상 착한 모습으로 세상 착한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엄청 나불거렸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한 10개를 드릴 거니까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관심 종목에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한 90분 동안 90분 동안 했던 거 요런 거를 이제 시점에 맞게 제가 섹트를 다 나눠 드릴 거니까
조금 이제 정배열 추세 종목의 비중을 조금 늘렸다 날았다 이런 것들. 이런 술 먹은 거 아니야. 네. 그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시면 돼. 그러면 꼭 우리가 여러분들 이상한 애들 유엔제를 담을 그 이상한 스팸 주식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지 현대건설기계 나왔네. 사야 돼. 아까 봤던 현대건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갑자기 빠졌어. 뭐 하나니? 아 실적 발표했어요? 근데 현대건설기계도 실적 발표했으면 일봉에서는 깨있지만 이 기준선 갖고 매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내가 베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어요. 실적 발표하고 빠졌네.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 7% 내려도. 왜? 반대 생각해 볼까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못 간 친구예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별주들 같은 경우 실적에는 사실 변동성이 어디를 튈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뭐 아까 잠깐 이야기 좀 해서 오버했지만은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생각하면은 안 하면 되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짧게만 하면 되고 비중을 낮게 하면 돼. 절대 매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매매를 두려워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중간중간에 항상 내가 어떤 계잡주를 매매하더라도 시장 흐름 하나는 딱 켜놓고 보시고 잘 보일 때는 많이 안 보이면 보수죠.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 있어요. 매일 주식을 사고 팔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럼 매일 내가 나눠서 맨날 주식을 사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것이 시점을 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배터리 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정치에서 가장 강한 섹터예요. 또 모른다 그러지. 또 버럭할라. 제일 센 게 배터리예요. 제일 센 거 사세요. LG엔솔을 왜 봐? 55만 넘어간다 그러는데. 오늘 말 잘못하면 요거도 뭐 적어요. 오늘 되게 쉽게 시크하기 때문에 54만 5천 이상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가는 게. 제일 센 게 배터리예요. 제일 센 게 배터리. 그 다음에 제일 센 게 뭐야?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스닥도 똑같아요. 그럼 내 포트에도 코스닥도 제일 센 게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비중이 바이오 비중보다 많아야 돼. 게임 안 가. 굳이 내가 미리 게임해서 내 혼자 게임 비중이 많을 때 그거 조금씩 떼가지고 옮기고 떼가지고 옮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냐 하면 잔고를 딱 펼쳐놓고 적어요. 내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내 포트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적어봐요. 아시겠죠? 적어.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물어봐. 제2의 유엔젤 물어보지 말고 그거를 물어봐. 제가 지금 상황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맞습니까? 네? 요쪽에 조금 숟가락을 얹어야 되겠으면 그걸 물어보라. 어차피 우리나라 종목 2,500개밖에 안 돼. 여러분들 생각보다 종목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상장에서 2,500개야. 여기서 계잡주 한 500개 날려버리고 그럼 2,000개 남지. 이거 2,000개 중에서 내가 200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돼. 200개를 언제 하냐고? 하루에 한 개면 돼. 200일. 200일이 며칠인데 10달이면 돼. 저는 안 낳아봤습니다만 애기 낳아보셨죠? 10달이면 애가 나와.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을 본의 아니게 1년 이상 하시게 돼 있어. 아니면 10년 이상. 하루에 한 종목 10달이면 200개 종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한번 딱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편해요. 편해. 편해. 오늘 하나 배웠잖아. SKC.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아까 이걸 적어둘 거야. 캡처해가지고. 요거 딱 그대로 이 녹화 영상이 올라가니까 딱 적어 놓겠죠. 이렇게. 이 회사가 뭐 이런 게
파악 사업이 있고 있는데 모멘텀이 전지박인데 넥슬리스인데 요것도 있지만 올해 24년도는 실리콘 음극재가 양산 목표구나. 노트에 적으라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이구나. 적으라고. 열 달이면 애가 나와, 애가. 너무 막한 거 아니야? 열 달이면 애가 나온다고. 근데 열 달이면 200개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 200개를. 한 개 공부하다 약간 틈 날 때마다 이 뭐야 이거. 그냥 작은 거 조금씩 보시면 돼. 제가 솔직히 이노뎁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안한데 우리 다음 방송 있나요? 아 그래? 내가 이노뎁을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21년도 7월 달에 적어놨더라고. 이렇게 21년도 불과 1년 반 전에 적어놨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그래서 홀로렌즈 관련 주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미지 센서, 메타버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특징이냐? 구글이 다음 주에 AI 출시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트나이라는 종목이 올라갔어.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또 보니까 비트나인도 저는 적어놨어. 1월 25일 날. 1월 25일 날 여기 적어놨어. 구글하고 사업한 가양 갖고 있다고. 요 회사가. 물론 이게 파닥파닥 나올 수는 없겠지. 나올 수는 없겠지. 그래도 내가 아침에 딱 보게 되면 나중에 알아. 그래. 아쉽다 야.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한 거야. 나중에 다시 MS나 구글 이하웅이 나오면 나는 비트나인이라는 주식을 매매해야겠구나. 딱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벌써 양봉선 시간이 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10달이면 애가 나와 기억하시고 미안해요. 좀 소리 질러서. 내일 아침 8시에 오늘 짝가심주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시부터 우리 가장 점잖으시고 참 훌륭하신 우리 박찬홍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잠깐 조용조용하게 보고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8시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